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물과 자연 이야기에서 좀 제가 교훈을 얻고자 코뿔소에서 배우는 경제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코뿔소의 새끼사랑은요, 지극합니다. 코뿔소라고 하는 동물은요, 지상 동물 중에서 두 번째로 몸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보통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8톤에서 많으면 10톤까지도 나갈 수가 있고요. 아시아 코끼리가 4톤에서 6톤 정도 되는데 바로 코뿔소라고 하는 동물은요. 지상 동물 중에서 거의 3.6톤까지 나갑니다.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동물이 새끼를 소홀히 대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뿔소의 새끼 사랑이 대단히 지극한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새끼는 거대한 어미 코뿔소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뿔소는요, 새끼와 이동할 때 그 보호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목림이 서식하는 나무들이 좀 있는 곳이죠. 검은 코뿔소는요, 나뭇가지 등을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새끼보다 먼저 길을 터서 앞장서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초원에 사는 관목림이 없는 넓디 넓은 초원에 서식하는 흰 코뿔소는요, 새끼보다 뒤에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새끼를 앞세우고 이동하는 것이죠. 초원지대라서 시야가 확 트여서 새끼가 포식자한테 노출되니까 뒤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죠. 아픈 자기가 볼 수가 있죠. 물론 근시 때문에 많이는 못 보지만 새끼 정도는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앞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해도 미리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코뿔소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홍인표 화백이 바로 그려줬습니다. 따라서 새끼를 앞세운다고 해서 비겁한 것이 아니고요. 새끼보다 앞선다고 해서 용감한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상황에 맞춰 적당한 방법을 선택한 것일 뿐입니다. 코뿔소는 지상동물 중 코끼리 다음으로 가장 큰 동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려 3.6톤이 되죠. 하마 같은 경우는 2, 3톤 정도까지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걸 육상동물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수중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육상에서는 가장 큰 동물이 코끼리고 그 다음이 코뿔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검은 코뿔소보다 흰 코뿔소가 무려 2배 이상 더 몸무게가 더 나갑니다. 왜냐하면 관목지대의 속박과 불편함보다는 초원지대의 편함과 자유로움이 코뿔소의 크기를 다르게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시장 경제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통제보다는 자유로운 경쟁이 경제 파이를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통제와 규제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무식한 오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인위적으로 커질 수 있다? 그것은요, 커지지도 않겠지만요, 커져서도 안 되고요. 커진다 하더라도 일시적이고 그 후폭풍, 그 피해는 이루만할 수가 없겠죠.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요. 따라서 경제라고 하는 것은요, 잘 키운 화분과 분재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연님이 돼야만, 엄청나게 큰 울창한 자연님이 돼야만 볼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코뿔소에서 배우는 경제학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